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그 만남이 있었는데 만나려고 했는데 이 4시간 만에 점심 못 먹겠어 하고 비토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분노 다음에 오는 것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손해보는 쪽이 누구지? 시간은 5월 9일만 넘어가면 무조건 하고 모든 정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 통수권자는 윤석열이가 된다. 할 테면 해봐라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난리들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이철이니 뭐 무슨 뭐 박경민이 뭐 또 뭐 국민소통수석하는 박수현이니 뭐 또 거기다 탁현민이까지 멋개나 한다는 사람들 한마디씩 그냥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 새로운 정권을 향해서 소위 까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요. 다른 권력과 달라가지고 홍수처럼 밀고 팍 들어갑니다. 어느 날 5월 10일 날 딱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취임하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비로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분 공개적으로 웬만해서 밝힌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 좀 조심해. 앞으로 입 닫혀. 사사롭게 그거 하지 마. 심지어는 말이죠. 의전비서관하는 탁현민이라는 자가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청와대 나가? 그거 참 좋은 데인데 우리한테 줘. 우리한테 남겨줘.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여기 남아서 있고 싶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인데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한테 이렇게 도도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 사람들이 이 제도권에 있는 바로 청와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는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 말이 없었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럼 어차피 국가 국정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꼭 점령군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막 해댑니다. 저쪽에서. 점령군이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답변을 갖다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국민군이다. 국민들이 밀어서 지금 가는 중이다. 자, 내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만나자. 두 사람 회동에 다시 이제 탄력이 그래서 붙었는데 그럼 뭐 그냥 이러면은 다음 주 초나 만나겠습니까? 실무 접촉이고 뭐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실무 접촉을 뭐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이거는 톱다운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딱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다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을 해라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당선인은 고맙게 인수를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뭐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신구 권력 갈등이니 뭐니 저는 그런 소리 재미없습니다. 무슨 구 권력이 무슨 갈등을 합니까? 신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권력인데. 대한민국 권력인데 신구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5월 10일부터 되는 사람의 권력이죠. 신구 권력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 신임 대통령 뭐 딱 두 사람이죠. 네. 이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혀온 거는 의제 조율 문제로 시간 끌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그냥 담담하게 해결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일 날도 윤 당선인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축하 인사도 전하고 만남도 제안했었는데 이후에 이철이라는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이죠.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장난들을 치니까 그래요. 그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순수한 위에 탑들이 말이죠. 참 그 장난기에 자칫 잘못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게 권력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담담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제원은 아주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저기하고 같이 있어야 호흡이 되는데 이철이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가 세서 정무수석 하는지는 모르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은 수가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딱 공정, 상식, 정의 바로 정의감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게. 실무진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깨끗한 사람과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만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고 한국은행 총재 또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인 게 아니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넣어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자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이철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철이가 주장했다 하면은 그 뭐 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꼭 주장합니까? 이 정권이 새로운 정권 아닙니까? 지금까지 꽉 차 있는 게 지금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꽉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걸 넣겠다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상식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감사위원이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당연히 이거는 신임 대통령 측이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몇 달 남았다고. 아니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있는 임기가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그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보입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고 쟁점이 됐다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현재 공석으로 있는 감사원 2명 임명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윤 당선인 측과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딱 원래가 통상 6개월 바로 이전 남겨둔 때는 과거에 인사권을 임기가 있는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임기가 없는 사람들은 하지만 임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임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2년 임기 있는 사람은 3개월, 4개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거기다 박아놓고 새로운 대통령이 1년 10개월, 8개월, 9개월을 함께 있을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 측에서 새 정부에서 임기를 대부분 보낼 감사위원 인사를 퇴임하는 대통령이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반발할 수밖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자 이제 청와대 측에서 감사위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 인사하는 방안을 절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윤 당선인 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다 여태까지 지금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뭐 온통 자기네 힘으로 다 감사원을 장악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협상에 나선 이철이란 사람이 제대로 뭘 모르니까 공부 좀 하라고 제가 어저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공부 좀 하라고 내가 구권력하고 신권력이라 하는데 정권 이양을 하는 이런 데 대한 그 예의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좀 배워라. 과거에 어디서 뭐 무슨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말이야. 아니 국민이 벌써 대통령 통수권자가 누구냐? 윤석열이다 하고 찍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하나도 양보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100%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앙선관위원회 지금 정원이 9명인데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임명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2명을 더 임명한다 할 때 1명 더 가면 8명 8대 1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국정 운영하니까 후임자한테 넘길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노하우를 주겠다. 자, 많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걸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나라의 것 아닙니까? 나라 것을 빌려 썼으면 온통 아래 내려야 되는 것 아니 후임자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수인계라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있었으면 한 대를 다 100% 리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수위원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양측 간의 법적 인사권은 우리에게 있다. 뭐 인사를 할 테면 그럼 해봐라 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인사권이 5월 9일까지 있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르비츠키 교수하고 지블렉 교수가 공저를 한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주의를 망치는 원인이 뭐냐?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호 관용을 못한다. 이 제도적으로는 5월 9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 하려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칙 권한이 그렇다는 거죠. 하려면 하는 게 아니고 권한이 그런데 그게 있다고 자제를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건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지금 윤석열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현주소를 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뭐 0.7673 이거 뭐 간단하게 했다? 참만해. 안 보니 압니까? 이 선거가 흐린 선거였지 않습니까? 소쿠리 선거에다가 사람이 기명돼 있는 기명투표에다가 이 중앙선관위원장 나가지도 않고 뻗태기 하고 있고 사람은요. 그래서 나갈 때 깨끗하게 나가고 이런 잡음을 안 일으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태까지 인수인계하면서 대통령 간에 이렇게 했다가 점심 먹자 했다가 빠꾸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4시간 전에 통보해서 우리 만나는 거 밥 안 먹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그랬잖아. 좋다. 우리끼리 가서 내 김치찌개 먹겠다. 해가지고 김치찌개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요. 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하니까. 그걸 딱 떠가지고 안철수에게 한 그릇 딱 주고 딱 떠가지고 권영세에게 한 그릇 딱 주고 또 저쪽에서는 원희룡하고 장제원 뭐 등등 몇 명이 아주 가가대수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환한 모습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은 총재는 이창용 IMF 국장, 선관위 상임위원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조병헌 선관위원을 임명하는데 양측 모두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양측 일각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인사 문제로 갈등 빚은 것은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 안 맞다. 이철이 정무수석에 비춰진 그분의 그 스타일하고 장제원 스타일하고는 다릅니다. 장제원은 딱 매듭 끊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 원칙, 공정, 상식 아주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좀 알아요. 이 장제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압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과거에 언제 한번 식사를 한번 한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 장제원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익히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고, 제가 이 의회 생활을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국정감사니 뭐니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요, 이 장제원이란 사람은 진짜 투사 중에 투사에다가 정의의 투사입니다. 정의의 투사, 자유 정의의 투사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참 비서실장 너무 괜찮은 사람 뽑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철이는 좀 상당히 좀 사람이 부드럽긴 합니다. 겉으로 부드럽지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치 패널을 하면서 이철이 씨를 봤는데, 이철이 씨가 사람은 좋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이 머리에 이런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서우리만치 자기 진영에 출저한 사람입니다. 나직하고 조용히 표현하면서도 강력한 자기 주관을, 문 대통령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톱다운 형식이 되겠죠. 윤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도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은 청와대 만남과 관련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4시간 전에 밥 안 먹겠어 라고 한 것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참 치사하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5월 9일은 자꾸 하루하루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5월 9일은요, 대통령이 끝나는 날입니다. 또 신임 당선인이 국군 통수권을 이어받는 바로 0시 이후부터 이어받습니다. 네,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전환기일수록 이 권력의 측근 그 아래에서 그들을 보좌하는 그 사람들,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사고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